네, 이번 세션에 파이썬 메모리 이모저모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번 파이콘 코리아 2015에 참가하게 된 배준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번 발표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파이썬에서 쓰는 이런 개념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옆에 대회실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계시니 재미있어요. 이거 들어가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할게요. 먼저 저는 이런 파이썬 오픈소스들에 기여를 했고요. 파이파이의 이런 패키지들의 관리를 맡고 있고요. 이런 웹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비고요. 이 발표는 먼저 파이썬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고요. 초보자에서 중급 그 사이의 분들을 위한 강의로 파이썬을 이미 잘 하시는 분들께는 강의가 너무 쉽거나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 그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C파이썬 3점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파이파이나 아니면 아이런 파이썬이나 자이썬 같은 다른 파이썬 구현체들은 다루지 않으니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수란 무엇일까요? 파이썬에서 변수란 특정 메모리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는 값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메모리 주소를 담고 있는데요. 즉, 변수는 단지 메모리 주소에 붙이는 라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 변수를 프린트하거나 사용할 때는 메모리 주소는 나오지 않고 늘 값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id라는 빌트인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주소를 해당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d 함수는 해당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나 또는 해당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반환하고요. C나 C++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나 C++의 end 포인터 연산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A라는 이게 id 함수의 사용 예제인데요. A라는 문자열은 저런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B라는 문자열은 또 다른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C++ 코드와의 비교인데요. 이제 위쪽은 두 개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C나 C++ 코드와 파이썬 코드고요. 파이썬 코드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파이썬이 C나 C++에 비해서 훨씬 짧은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제 또 파이썬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is나 는을 대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모두 비교 연산자지만 서로 살짝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A는 A의 1000이랑 메모 값을 할당했어요. 사실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1000이라는 숫자를 메모리에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그 메모리의 번지 값을 A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라인 두 번째에서 또다시 1000이라는 숫자를 다시 어느 또 다른 메모리 번지에 넣은 다음 B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A is B, 즉 is는 여기에서 메모리 주소를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즉 A와 B는 서로 다르게 담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A에 있는 1000과 B에 있는 1000은 서로 다른 메모리 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is B는 false를 리턴하게 되고요. 는은 아니면 더블 이퀄이라고 부르는데요. 는은 두 개의 값만을 비교해요. 그렇기 때문에 A나 B나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값은 1000이기 때문에 두 개의 A 넣는 B는 true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예제인데요. A에 또 아까랑 첫 번째 라인이랑 똑같아요. 1000이라는 숫자를 메모리의 특정 번지에 할당하고 그 메모리의 특정 번지를 A라는 변수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인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두 번째 라인에서 다시 한번 1000을 할당하는 것이 아닌 첫 번째 라인에서 할당했던 1000의 번지수가 저장되어 있는 A의 값을 그대로 B에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A와 B에는 똑같은 메모리 번지수가 저장되어 있게 되고요. A is B는 true가 되고 마찬가지로 값은 둘 다 100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일단 는에 비해서 is가 C 파이썬 구현체에서는 더 빠르게 동작이 되고요. 왜냐하면 는은 메모리 주소를 불러온 뒤 그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비교하지만 is는 메모리 주소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is가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연산자는 오버라이드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는는 파이썬에서 커스텀 연산자로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연산자는 오버라이드가 불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이런 자료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료형들은 크게 뮤테이블과 이뮤테이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뮤테이블부터 보시면 뮤테이블은 간단히 설명하면 변경 가능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 값을 변경할 시 메모리 재할당이, 즉 변수에 할당된 메모리 번지 값이 바뀌지 않는 변수 타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에 있는 기본 자료형 중 대표적인 뮤테이블 타입들은 세트, 리스트, 딕셔너리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뮤테이블 타입인 리스트를 뮤테이블 1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요. 메모리 주소를 보시면 이렇게 2288로 끝나는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브라보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알파라는 요소만 있던 리스트가 변했지만, 즉 객체가 수정됐지만 뮤테이블 1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는 그대로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뮤테이블 1은 똑같이 제일 처음에 2288과 알파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2288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 브라보를 추가하자 뮤테이블 1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번지수는 동일하나 브라보라는 메모리의 실제 값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뮤테이블은 변경 불가능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객체 값을 변경할 시 메모리에 실제로 할당된 값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형들인 인트나 플로트나 스트링 등이 파이썬에서 이뮤테이블 자료형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이뮤테이블 자료형인 인트인 1000을 이뮤테이블 1이라는 변수에 할당하면 제일 처음에는 5230으로 끝나는 메모리 번지수에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을 더해서 1001로 만들면은 메모리 주소가 아예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을 도식화해서 나타나면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5230을 1000이란 메모리 번지수에 할당을 했지만 두 번째는 저기에 메모리 번지수 5230에 있는 1000이란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1001이란 숫자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메모리 번지수에 재할당해 이뮤테이블 1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번지수 자체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것과 비교해보시면 확연히 차이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뮤테이블과 뮤테이블 자료형을 다루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예제인데요. A의 1000이란 값을 메모리에 넣고 그 메모리 주소를 A에 할당한 다음 B에도 A와 똑같은 메모리 주소를 할당합니다. 이제 그 후 B에 1을 더하면은 그 다음에 값이 A와 B의 값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A는 그대로 1000이 남아있고 B는 100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변화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A is B를 보시면 A와 B는 서로 다른 메모리 번지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A의 월요일과 화요일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뮤테이블 자료형이고요. 이제 A의 뮤테이블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번지값을 그대로 할당했습니다. 이제 B에 수요일을 더했고요. 여기서 이제 A와 B는 어떻게 될까요? B만 바뀌는, 저희는 A의 값을 B에 복사하고 B의 수요일을 추가했지만 저희는 만지지도 않은 A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뮤테이블 자료형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A is B를 보시면 A와 B는 동일한 메모리 번지수를 가리키고 있는, 즉 A와 B 중 둘 중 하나만 바꿔도 두 개의 값이 모두 바뀌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를 이용한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리스트에서 저렇게 특정 원소에서 원소까지의 리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은 추출하는 저 콜론을 이용한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슬라이스 오퍼레이터의 양쪽 다 인자가 없으면은 제일 배열의 제일 처음부터 제일 끝까지 복사하라는 뜻인데요. 저 A가 그냥 A만 두지 않고 뒤에 저렇게 간단한 세 글자만 붙여도 B의 값이 그대로 메모리 번지수가 복사되는 것이 아닌 객체 자체가 복사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독립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A, B를 보시면 A와 B는 서로 다른 메모리 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카피 메서드를 쓰는 건데요. 이것은 딕셔너리와 리스트와 세트 등에 쓸 수 있고요. 다양한 바이트 어레이나 다른 곳에 쓰시는 이것은 많이 쓰이는 사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는 리스트에만 쓸 수 있다는 것에 비해서 이 카피 메서드는 딕셔너리와 리스트와 세트에 모두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카피 메서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객체나, 즉 저희가 직접 만든 클래스나 클래스의 인스턴스나 그런 것들은 복사할 수 없다는 단점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A는 이중 배열인데요. 제일 첫 번째 원소는 헤드고 그 안에 두 번째 원소는 또 배열이 있고 그 안에 서브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써도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그대로 복사를 하고 두 번째 원소에 추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A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은 카피 메서드가 얕은 복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얕은 복사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저희는 B는 아예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싶은데 B는 아예 지금 새로운 객체가 안 됐죠. B의 내용을 바꿨는데도 A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에는 카피 모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피 모듈에는 두 가지의 메서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중 첫 번째 메서드는 카피 메서드입니다. 이것은 해당 객체만 메모리를 새로 할당을 하고요. 이 해당 리스트나 세트나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하위 객체들은 똑같은 메모리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혹은 카피 빌트인 메서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A라는 배열이 있었고요. 둘 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거를 복사할 경우 B라는 배열 자체는, 리스트 자체는 아예 새로 생성되지만 결국은 동일한 월요일과 화요일이라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메서드인데요. 딥 카피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해당 객체와 하위 객체들의 메모리를 아예 전부 다 새로 할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객체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을 확연히 보실 수 있는데요. A는 아까 이것과 달리 월요일과 화요일이라는 객체 자체도 그대로 복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방법은 딥 카피 메서드를 쓰는 건데요. 이렇게 아까 예제에서 카피 메서드가 아닌 딥 카피 메서드를 쓰게 된다면 B를 바꿔도 A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B의 내용만 독립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음 내용은 이건데요. 파이썬에는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이름은 없지만 제가 일단 임의로 싱글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모든 인스턴스에서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렇게 true, false, none 하고 일리시스는 파이썬에서 인자를 생략할 때 쓰는 점점점 3개의 특수 키워드고요. 날 임플레멘트 되면 여러분도 알듯이 exception 종류 중 하나고요. 이렇게 5개의 객체는 파이썬에서 무조건 1개의 오브젝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썬 쉘에서, 즉 특정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1000을 할당한 뒤 그것의 메모리 주소를 체크하면은 저렇게 0190으로 끝나는 메모리 주소 할당이 되었지만 다른 쉘을 열어서, 즉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더 켜서 1000을 또 할당하면은 아예 새로운 주소에 할당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정상적인 작동이고요. 이제 true 같은 경우에는 싱글턴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어느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느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true를 호출하든지 그 true는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C 파이썬 내부적으로 퍼포먼스 상향이나 그런 관리 용의 등의 사유로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넌이 있죠. 그래서 특정 객체의 값이 넌인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는을 쓰는 것보다 is를 쓰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스트링 문자열 인터닝인데요. 이것은 이제 파이썬에서 또 C 파이썬에서 메모리 최적화를 위해서 쓰는 기법 중 하나로 문자열을 메모리에 딱 하나의 카피만 저장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C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인턴드 스트링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자열들의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요. 문자열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요. 똑같은 문자열을 메모리의 여러 공간에 반복해서 할당하면은 메모리가 낭비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열은 단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만 할당하고 다른 나중에 그 문자를 다시 쓸 일이 생기면 그 메모리 공간에 있는 문자열을 참조하는 건인데요. 먼저 이제 파이썬 쉘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인터닝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A랑 B는 서로 똑같은 문자열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A와 B는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에 할당되어 있는, 즉 알돌 마스터라는 문자열은 메모리에 두 개나 중첩돼서 할당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ys에 inter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sys 모듈에 이 함수를 쓰면 제일 처음에 A의 알돌 마스터라는 문자열을 인터닝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B에 다시 저장을 할 때 또 인터닝을 해서 저장을 하면은 sys.intern 함수에서 자동으로 현재 스트링 인턴 테이블에 알돌 마스터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체크를 한 뒤 그 문자열이 메모리에 이미 할당이 되어 있으면은 다시 메모리에 재할당을 하지 않고 해당 문자열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메모리의 공간이 절약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문자열은 길이가 작기 때문에 별로 체감이 안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 바이너리 데이터나 혹은 큰 몇 기가의 데이터 등을 처리할 때는 스트링 인터닝을 하시는 게 훨씬 메모리 공간을 메가 단위나 크면은 기가 단위까지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필요 없는 메모리 값을 지우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del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변수를 명시적으로 제거하고요. 변수의 선언을 취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딕셔너리에서는 특정 키의 값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A에 1000이라는 값을 할당했고요.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A에 1000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인 세 번째에서 delete A를 했고요. 그럼 이제 A는 다시 선언되기 전의 상태로, 즉 더 이상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는 C나 C++의 free 함수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명시적으로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리퍼런스 카운팅인데요. 이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랑 같이 연관이 돼서 사용되는 기법이고 파이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이저급 언어에서도 가비지 컬렉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리퍼런스 카운트란 특정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곳, 즉 변수나 상수나 그런 곳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리퍼런스 카운트가 0이 될 경우, 즉 특정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아무런 변수에도 할당되어 있지 않거나, 즉 이 값이 프로그램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가비지 컬렉션이 돌아갈 때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sys.getRefCount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특정 객체나 값의 리퍼런스 카운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A에는 파이썬과 러스트를 원소로 포함하고 있는 세트를 저장했고요. 집합을 이제 저 파이썬이랑 러스트라는 집합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이제 A 하나가 참조하고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서 그 A의 메모리 주소를 또 B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퍼런스 카운트가 2개가 됐고요. 이제 sys.getRefCount를 하면은 3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왜 2가 아니라 3이 나오냐 하면은 리퍼런스 카운트에서 저희가 인자로 A라는 값을 넘겨줬죠. 저 A라는 값은 무엇을 넘겨준가 하면 즉 파이썬과 러스트의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sys.getRefCount의 인자로 넘겨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넘겨주는 순간 리퍼런스 카운트가 또 하나 증가해서 sys.getRefCount의 리턴 값은 무조건 늘 실제 리퍼런스 카운트보다 한 개 많게 리턴되게 되고요. 이제 이 다음은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필요 없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를 하는 기법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리퍼런스 카운트와 여러 휴리스틱 기법들을 이용해서 성능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C파이썬3의 가비지 컬렉션은 여러 제너레이션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제너레이션마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변수에 스레시홀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제너레이션 휴리스틱 기법 중에 하나로 가장 낮은 제너레이션부터 가비지 컬렉션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파이썬에서 가장 최근에 할당된 변수가 가장 먼저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간단하게 쓰고 있는 임시 변수들이 들을 수 있고, 혹은 배열에서 쓰는 루프문들, 그런 것, 혹은 배열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변수보다 최근에 할당된 변수가 좀 더 쓰레기 값이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파이썬에서는 최근에 할당된 메모리 주소부터 가비지 컬렉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파이썬 가비지 컬렉터의 모식적인데요. 먼저 파이썬에서는 가비지 컬렉터의 관리를 위해서 GC라는 모듈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GC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비지 컬렉션을 아예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먼저 GC에는 set threshold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파이썬 기본 컴파일 옵션에는 전체 제너레이션이 총 3개가 있고요. 0, 1, 2 저렇게 3개가 있습니다. 0이 가장 젊은, 즉 최근에 할당된 변수들이고요. 2에는 가장 예전에, 가장 늙은 변수들이 가장 예전에 할당된 값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set threshold 3라는 거는 이제 각 제너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값을 3개라고 준 거고요. 실제 저는 지금 예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작게 준 거고, 실제 threshold는 매우 큰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A에 알파라는 값을 할당하면 C파이썬 내부적으로 underbar object underbar gc 몰록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알파라는 값을 메모리에 할당하게 되고요. 저 함수는 메모리에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리턴하고, 그 할당된 메모리 주소는 A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너레이션 0에 알파라는 값이 들어가게 됐고요. 여기서 A란 변수가 들어가는 게 아닌 알파란 값이 들어가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B는 브라보를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파이 오브젝트 gc 월록이라는 함수가 돌아가서 제너레이션 0에 브라보란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는 찰리를 할당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델타인데요. 지금 제너레이션 0에는 스레시홀드 3을 델타가 들어갈 경우 스레시홀드 3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너레이션 0에는 변수를 할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파이 오브젝트 gc 월록이라는 함수에서 collect gener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제일 위에, 제일 늙은 제너레이션부터 각 제너레이션에 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각 제너레이션에 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 체크를 한 뒤 지금 초과가 될 제너레이션을 찾고요. 여기서는 지금 스레시홀드가 3이었고 제너레이션 0에 변수가 3개 있으니 제너레이션 0에서 변수가 초과가 되게 됩니다. 즉 그거를 감지한 뒤 collect generations 함수에서는 제너레이션 0의 collect, 즉 제너레이션 0의 가비지 컬렉션을 돌리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먼저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이 collect 함수는 제너레이션 0에 있는 값들을 모두 불러온 뒤 제일 앞에서부터 이 값의 리퍼런스 카운트를 체크하게 됩니다. 리퍼런스 카운트가 0일 경우 그 값을 메모리에서 지워버리고요. 리퍼런스 카운트가 0이 아닐 경우, 즉 아직도 어디선가 사용되고 있는 변수고 아직도 어디선가 사용되고 있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지우면 프로그램에 오작동이 일어날 테니 그런 값들은 바로 윗 제너레이션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브라보, 찰리 모두 A, B, C에 각각 할당했기 때문에 전부 다 리퍼런스 카운트가 1인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비지 컬렉션이 되는 거 없이, 즉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값 없이 그대로 제너레이션 1으로 올라가고 델타가 제너레이션 0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델타까지의 할당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B를 지워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델 오퍼레이터로 B를 지우면 이제 더 이상 브라보는 찾는 사람이 없어졌죠. 이제 더 이상 브라보는 인기도 없고 고화가 됐어요. 그럼 이제 브라보는 곧 이따 사라질 거고요. 다음 라인 8번째에서 E에는 에코를 할당했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몰럭 함수가 호출됐고요. F에 폭스롯을 할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에 골프를 할당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제너레이션 0에 또 들어갈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콜렉트 제너레이션 함수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위에서부터 돌아가다가 제일 처음에 제너레이션 1에 지금 변수가 3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1에 가비지 컬렉션을 돌리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럼 이제 가비지 컬렉터는 제너레이션 1에서 제너레이션 1에서 알파는 A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2로 올려요. 근데 브라보는 지금 아까 여기에서 리퍼런스를 지워줬기 때문에 리퍼런스 카운트가 0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보는 이제 여기서 생을 쓸쓸하게 마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 찰리도 리퍼런스 카운트가 1이기 때문에 2로 올려줘요. 그 다음 이제 컬렉트 제너레이션 함수에선 제너레이션 1의 컬렉션이 끝났으니 그 다음 제너레이션 0를 체크하는데요. 지금 제너레이션 0도 3을 넘어갈 예정이니 제너레이션 0에도 똑같이 가비지 컬렉션을 돌려줘요. 근데 지금 델타, 에코, 폭스트롯은 모두 각각 D, E, F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리퍼런스 카운트가 모두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0에 있는 값들은 제너레이션 1으로 올리고 제너레이션 1에서는 브라보는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해제되었고요. 제너레이션 1에 있는 알파와 찰리란 값은 제너레이션 2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가비지 컬렉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나 C++과 다르게 메모리에 별 신경을 안 쓰고도 잘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가비지 컬렉터의 설명은 마치고요. 이 다음은 위크레프라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은 레퍼런스 카운트 증가 없이 특정 객체를 참고 가능해요. 즉, 특정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해당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리퍼런스 카운트가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크 레퍼런스라는 모듈을 이용하면은 리퍼런스 카운트 증가 없이 특정 객체를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쓸 수 있냐 하는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를 많이 쓰나 그렇게 꼭 메모리에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작업들에 쓰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미지 캐싱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캐싱은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스크에서 이미지를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버헤드도 크죠. 그렇다고 메모리에 늘 올려놓기에는 이미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메모리를 또 많이 쓰는 작업이 생겼을 때 저희가 캐싱한 이미지 때문에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크 레퍼런스라는 걸 쓰는데요. 위크 레퍼런스를 쓰면은 리퍼런스 카운트 증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는, 즉 파이썬의 메모리가 널널할 때는 이미지가 메모리에 늘 올라가 있고 그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빠르게 쓸 수 있는데 대신 파이썬에 메모리가 부족해질 경우가 되면은 해당 캐싱된 이미지부터 메모리에서 제거함으로써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다시 다음번에 그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다시 또 메모리에 올려서 체크를 하는, 그래서 메모리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위크 레퍼런스에 있는 첫 번째 함수인데요. 위크 레퍼런스.ref 함수입니다. 첫 번째 객체는 오브젝트고요. 두 번째 객체는 콜백이라고 해서 해당 객체가 메모리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될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해당 객체의 위크레프를 생성한 뒤 그 위크레퍼런스를 반환하게 되고요. 해당 위크레퍼런스 객체를 호출함으로써, 즉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호출함으로써 원본 객체를 가져오고 원본 객체가 메모리 부족으로 가비지 컬렉션이 돼서 더 이상 참조할 수 없을 경우 나파운드 같은 입세션을 띄우는 게 아닌 넌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제를 들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A의 용량이 메모리 할당량이 엄청나게 큰 sum 클래스라는 값을 할당하고요. B에 저 A라는 sum 클래스의 위크 레퍼런스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B를 말 그대로 호출하면은 A를 가져오게 되고요. 저희가 수동으로 A를 집어준 다음에 다시 또 B를 호출해서 원본 객체인 A를 가져오려고 하면 넌을 리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캐싱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제 코드를 제가 잠깐 짜봤는데요. 이렇게 캐싱 객체를 저장한 뒤 캐싱 객체가 넌일 경우, 즉 캐싱 객체가 넌일 경우 캐싱을 다시 하고요. 그 이미지를 리턴하고 캐싱이 되어 있을 경우, 즉 메모리에 세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그 객체를 바로 이용하는 소스 코드를 이렇게 위크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쉽게 짜릴 수 있습니다.
리커 레퍼런스에는 프록시나 파이널라이즈 같은 다른 함수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시간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파이썬 매뉴얼에 보시면 리커 레퍼런스의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또 이런 더 복잡한 메서드도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자면, 예를 들어 위크 밸류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캐싱할 때 유용한데요. 파이썬의 딕셔너리에서 키랑 밸류랑 키 밸류 스토리지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밸류가 위크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밸류에 있는 위크 레퍼런스 밸류가 특정 줄의 밸류가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사라졌을 경우 그 줄을 딕셔너리에서 자동으로 지워주는, 즉 캐싱 테이블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딕셔너리가 딕셔너리 종류 중 하나고요. 이것도 파이썬 매뉴얼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파이썬에서는 모든 이름들이 변수고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만 빼면 그렇기 때문에 멍키 패치라는 좀 신기한 게 가능한데요. 다른 다이나믹 랭귀지들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이것은 런타임 시 실시간으로 클래스 등을 저희가 교체하고 싶은 거로 교체를 하는 건데요. 주로 빌트인 클래스, 즉 딕셔너리나 튜플이나 아니면 스트링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든 객체로 직접 만든 클래스 등으로 교체할 때 쓰입니다. 파이썬에서 흔히들 모듈이나 클래스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파이썬에서 모듈이랑 클래스 전부 변수고 저희가 임의의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이런 임포트 문도 사실은 밑에 문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OS도 즉 저런 임포트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이지 OS란 문자열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변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멍키 패치가 가능한데요. 이게 멍키 패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저희가 os.pass라는 모듈을 바꿔치기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만든 myPass라는 클래스를 선언한 뒤 저희가 만약에 세퍼레이터를 저희는 뭐 슬래시나 역슬래시를 쓰지 않고 달러 기호를, 제 운영체제에서는 달러 기호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세퍼레이터를 달러 기호로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인 함수를 제가 바꾸고 싶다. 그럼 조인 함수로 제가 직접 선언한 뒤 myPass 함수는 물론 osPass를 상속하고 있어야 되고요. 원본 객체인 밑에서 osPass를 myPass로 아예 바꿔치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os.pass 그 이후로 다른 코드에서 os.pass라는 조인을 하면은 파이썬 기본으로 깔려있는 os.pass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제가 방금 직접 만든 myPass를 대신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G 이벤트나 다른 프레임워크들이 멍키 패치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G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코르팅이 지원이 안 되는 파이썬에서 G 이벤트 멍키 패치 딱 한 줄을 추가하면은 파이썬에 있는 모든 객체를 G 이벤트 호환 객체로 바꿔주고요. 그런 간단한 모듈 바꿔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파이썬의 성능 개선을 위한 아주 작고 소소한 팁들을 몇 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문자열 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에선 문자열이 인유 테이블 타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코드가 있으면은 각 sum 리스트에 있는 각 원소에 sum 펑션이라는 걸 적용한 뒤 s에 쭉쭉 이어 나가는 건데요.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인유 테이블 타입이기 때문에 각 루프가 한 번씩 돌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번지에 각 점점 늘어나는 s를 수십 개, 길면은 수만 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가 아주 길거나 문자열이 길 경우 성능 정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맵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즉 직접 저런 문자열 합치기를 피하시고 파이썬에서 쓰는 맵 펑션이나 다른 조인 펑션들을 쓰시면은 파이썬 코드에서 코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C 네이티브 코드에서 코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코드로 돌리신다면 매번 s의 sum 펑션을 더할 때, s의 저 리턴 값을 더할 때마다 메모리 객체를 처음부터 새로 할당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단계가 매 수만 번, 수천 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저하가 심각한데 이런 맵을 쓰시면 성능 저하 없이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문자열 결합을 다른 언어,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들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이 문자를 한 번에 더하는 것이 아닌 제일 처음에는 헬로의 퍼스트 네임을 더한 뒤 그것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뒤에 그 메모리에 저장한 값에 띄어쓰기를 더한 뒤 또 새로운 번지수의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뒤에 레스트 네임을 더하고 또 새로 저장하고 느낌표를 더하고 또 새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메모리 오버헤드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런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지 마시고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포매터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르고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나 딕셔너리의 루프문을 돌릴 때, 즉 아이템 인 리스트 그런 식으로 돌리실 때 실제로 돌아가는 도중, 이터레이트 도중에 객체를 변경할 일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딕셔너리에 모든 키들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2배씩 올리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코드를 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코드를 짜시면 지금 이터레이팅이 돌아가는 이터레이팅이 돌아가고 있는 객체 자체의 값을 바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아예 이터레이팅이 돌아가는 객체는 저희가 값을 바꾸고 있는 객체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값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스코프를 가장 짧게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파일을 읽어서 그거를 출력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짜시면 이거는 저기 할당되어 있는 F와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F와 데이터에 계속 리퍼런스 카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with 구문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with 구문이 끝날 때 마지막 뒤에 있는 F도 자동으로 메모리에 세제가 되고요. with 블럭 안에서 선언한 데이터도 자동으로 메모리에 세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신경을 쓸 부분이 적은 파이썬이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지금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욱 효율적으로 파이썬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바로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